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20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이어서 2019-20 시즌 이 선수 영입 참 잘했다 2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리미어리그하고 라리가를 했는데 오늘은 분데스리가와 세리아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딱 나눠졌죠, 역시나. 네. 분데스리가 그리고 세리아인데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그냥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바로요? 미안합니다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미안합니다를 나을 해야 것 같아요. 되니까. 미안합니다. 탑 10이 미안합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미안한가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공동 11위 8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공동 11위 8명 이탈리아에서도 발표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피오렌티나의 투사 에릭 투사. 풀가르, 아탈란타의 슈퍼조커 루슬란 말리노프스키, 인테르밀란의 새로운 미드필드 엔진 니콜로 바렐라, 밀란의 이스마엘 베나세르, 밀란의 안테 레비치. 네, 후반기로 올수록 좋아졌어요. 너무도 유명한 선수입니다. 애슐리 영. 네. 네, 1월에 와서만 5골 5개 어시스트를 네. 했어요. 그리고 이 선수는 좀 몸값에 비해서는 초반에는 잘 못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시즌 통합해서 보면은 괜찮게 했어요. 유벤투스의 마타이스 델리우트, 마지막 칼리아리의 명장의 아들 지오바니 시메오네. 네. 이렇게 이제 8명이 됐고요. 미안하다. 이제 시리즈. 진짜 수상자 발표를 해. 아니요, 공동 19위. 19가 있어요? 공동 19위 4명. 로마의 헬리크 무키타리안, 레체의 지안루카 라파둘라, 파르마의 안드레아스 코르넬리우스, 밀란의 시몬 키에르. 네, 이렇게 공동 19위 4명. 그리고 버네로 네. 버네 2명 있습니다. 두반 사파타 선수인데요. 아탈란타에. 이 선수는 왜 버네를 했냐면 지난 시즌에도 이미 아탈란타에 임대 와서 뛰었어요. 근데 올 시즌 다시 임대가 됐다가 1월에는 마침내 완전 또 영입이 이적을? 됐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부터 뛰었기 때문에 버네로 뺐어요. 근데 두반 사파타 선수 올 시즌 19골 7개 어시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뛴 경기가 조금 적어서 그럼에도 임팩트가 있었다. 존중의 의미에서 피오렌티나의 프랑크 리베리 선수. 네. 1983년생이 또 세리에 무대에 와서 황혼역에 또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베리 선수를 버네, 사파타 선수와 더불어서 끝. 그럼 대망의 10위. 네. 전북현대 모두 바로 선수의 동생 볼로냐로 1월에 영입됐던 아탈란타 출신의 무사 바로우 선수. 네. 아탈란타 관련자가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라리가 했을 때는 세비야 관련자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아탈란타가 요즘 뭐 공격력만 어마무시한 게 아니라 선수들을 굉장히 잘 키워내는 팀이에요. 맞아요. 선수들을 굉장히 잘 키워내고 영입도 잘하고 그러니까 키워낸 선수를 팔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아탈란타도 이제 유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상이에요. 그런 선수들을 또 팔면서도 또 가성비 높은 선수들을 또 잘 영입해서 팀을 또 어마무시하게 만들고 이런 거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는 팀인데 아탈란타로부터 1월 이적 시장에 볼로냐로 옮겨서 볼로냐에서만 9골 2개의 도움을 네. 모두 바로우 선수의 동생이 기록했습니다. 무사 바로우 선수가. 무사 바로우. 네, 아탈란타 시절에는 1월 이전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기회가 적었는데 아탈란타 기록까지 합하면은 9골에 4개의 도움. 아탈란타에서 2개의 도움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쪽 뛰고도 볼로냐에서 9골 2개 어시스트면 이거는 10위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벌써 네. 10위인데 9골이에요. 제가 아까 루슬란 말리노프스키 선수 아탈란타에서 아주 슈퍼조커 역할을 정말 잘했는데 이 선수의 스탯이 9골에 5개 도움이거든요. 네. 모든 대회 토탈에서. 근데 그 비슷한 공격 포인트를 무사바로우 선수가 볼로냐에서 반 시즌 만에 했어요. 이 선수도 형 닮아서 빠릅니다. 네, 빠른데 결정력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결정력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지금보다도 더 올라설 수도 있어요. 성장 가능성까지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무게감이 있네 일단 동생이지만 네. 무사들을 무사 바로서 뭐 이런 모두 느낌으로. 바로는 약간 바로. 신병들이나 학생들을 모두 바로 이러는 것 같은데 여기 오늘도 역시나 아직 개그를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잘릴 거고 이런 거 안 잘릴걸요? 막 던져 막 던져. 알잖아.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우니온 베를린의 말빈 프리드리 선수입니다. 음. 네, 우니온 베를린 분데스리가에 이제 처음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강등 후보로 봤습니다만 이 팀이 10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실리적인 롱볼 위주의 축구를 많이 구사하고 점유율은 상당히 낮지만 그런 이제 공중볼 싸움이 상당히 많은 팀인데 이 선수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상당히 적은 금액에 영입된 193cm의 센터백입니다. 네. 최전방에 이 스웨덴 대표인 세바스티안 안데르손 선수의 활약도 매우 중요했습니다만 4백과 3백을
계속 혼용하는 이 시스템에서 특히 장신 센터백 수비진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다른 수비진인 수보티치나 슐로터백 같은 선수들도 체격 조건이 좋지만 프리드리 선수가 상당히 가성비 높은 활약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저는 10위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리아의 9위. 9위는 인테르로부터 칼리아리에 임대됐던 라자 나잉골란 선수. 네, 이 나잉골란 선수는 제가 전반기 베스트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반기에는 정말 대단한 임팩트였어요. 네. 그랬는데 9위로 결국은 마감하게 된 것은 후반기에 와서는 활약상이 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탯을 보면 또 6골에 8개의 도움, 리그에서는 이제 7개입니다만 스탯도 일단 준수한데 칼리아리를 안전하게 생존시키는 데 있어서는 올 시즌 나잉골란의 임팩트가 컸습니다. 네. 9위 라자 나잉골란. 나잉골란 선수 9위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 분데스리가의 9위 볼까요? 분데스리가 베스트 영입 9위 AS 로마에서 라이프치히로 임대가 됐던 파트릭 쉬크입니다. 파트릭 체코 쉬크. 대표 공격수죠. 올 시즌에 리그 10골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시즌 초반에 부상 때문에 한 10경기 이상 쉬었거든요. 그것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나올 때마다 상당히 효율성 있는 득점을 많이 해줬고 전체적으로 이 나겔스만 감독의 전술이 뭐 이 선수를 최전방 원톱에 놓던 네. 또 투톱에 베르너랑 배치를 하던 또는 이제 쓰리톱에서 쉬크는 윙포드도 또 볼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위치에서도 권장한 체구 조건도 있지만 활동량도 상당히 많고요. 또 전술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볼을 뭐 컨트롤하거나 소유하거나 했을 때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로마 시절에 약간 그렇게 좀 거칠었던 부분보다는 많이 기량적으로도 성장한 것 같고 득점을 할 때 어떤 세트피스에서의 헤딩 득점도 올 시즌에 많이 관여를 해줬고 또 기록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모로 또 득점 능력도 지금 나온 경기 수에 비하면 두 자리 골을 기록을 하면서 라이프치히에서 상당히 공격조에서 공헌도가 높았어요. 아직 거취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저희 녹화 기준으로 이 선수 파트릭 쉬크 선수는 라이프치히에서 아주 좋은 임대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9위에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리아의 8위. 네, 파리도 역시 국내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로마에 임대됐던 크리스 스몰링 선수를 파리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 스몰링 선수는 제가 역시 전반기 때는 세리에 베스트 뽑을 때 제가 수비수 베스트에 넣었던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후반기에 지난번에 제가 데브라이 선수와 아체르비 선수로 구성하느라고 이 스몰링 네네. 선수를 좀 미안하게 뺐는데 어쨌든 스몰링 선수는 전체 세리에 시즌을 봤을 때 최상위권 수비수의 존재감을 뽐냈고요. 뭐 제공권에서의 엄청난 존재감을 뽐냈고 또 로마 팬들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주변 동료들이 좀 신통치 않았어요. 네. 올 시즌에. 예, 그런데 스몰링 선수가 그래도 있었기에 로마가 수비를 어느 정도 그래도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에서 정말로 아주 팀에는 알토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덤으로 3골에 2개의 도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도 뭐 아주 괜찮았죠. 그래서 스몰링 선수는 올 시즌 세리아 수비를 이야기할 때는 꼭 포함이 돼야 되는 선수입니다. 골 넣는 수비수 같은 네, 느낌. 네. 거의 믿고 쓰는 맨유산이에요. 예. 밑보 맨유. 네, 애슐령도 있고 네, 스몰링도 있고 맞아요. 산체스도 있을 것 같고 산체스 선수는 이제 후반기로 올수록은 좋았죠. 좋았어요. 후반기에 좋았으니까. 그런데 토탈에서는 토탈은 제가 여기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 안 넣었죠. 예. 탑10에 없다? 탑10뿐이 아니라 공동 19위에도 그렇죠. 19에도 없죠. 예, 예. 네, 분데스리가 8위로 넘어가 볼까요? 분데스리가 베스트 형이 8위 뮌헨글라드바흐에서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토르강 아자르입니다. 네. 토르강 아자르. 네, 에당 아자르의 이제 동생이죠. 네, 토르강 아자르 선수가 올 시즌 기록이 리그 7골과 13개의 도움. 네, 13 개의 20골에 도움. 관여를 했는데 사실 주로 전반기에 시즌 초에는 어시스트를 막 그다음부터 골. 전반기 사실 공격 포인트를 많이 쓸어 담았어요. 그래서 후반기 가면서는 조금 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리그 재개 이후에는 조금 또 살아나면서 네. 물론 멘션글라드바흐에서도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컸던 이 도르트문트 팬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면 됐다. 제 역할은 저는 해줬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다. 밥값은 했다고 생각이 들고 토르강 아자르 선수 8위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네, 20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토르강 아자르 선수 8위입니다. 세리아 이제 7위. 3, 4위권까지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주로 조커용으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 19골 1개의 도움. 리그로만 해도 18골. 세비야로부터 지난 시즌에는 피오렌티나 임대에서 뛰었습니다만 올 시즌 아탈란타에 왔던
루이스 무리엘 선수. 네, 이 선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저 세리에아의 올레구나 솔샤르. 보통 우리가 슈퍼 조커의 표상이 지금 맨유의 숄사르 감독인데 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조커로도 걱정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반 사파타 선수가 좀 없을 때도 걱정이 없었고 세리에아에서 좋았기 때문에 세비야가 데려왔었는데 세비야에서는 사실 조금 물에 물 탄 듯 좀 술에 술 탄 듯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세비야가 다시 이제 세리에아에 풀어놓으니까 여기서는 또 무시무시한 공격수로 또 한 단계 더 올라선 느낌이에요. 그래서 루이스 무리엘 선수는 출전 시간당 골수로만 보자면 더 위에 가도 이상하진 않은데 그래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다른 선수들도 있으므로 그냥 7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분데스리가 7위. 분데스리가 7위. 올 시즌에는 AC 밀란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임대가 돼서 활약했지만 지난 시즌은 세비야 임대돼서 활약했던 네. 공격수거든요. 안드레 실바 선수가 올 시즌에 전반기에는 중간에 부상도 좀 있었고 사실 기대만한 활약을 해주질 못했는데 리그 재개된 이후에 10경기에서 8골. 네. 네, 리그 재개 이후에는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됐습니다. 막판에 프랑크푸르트가 승률도 좋았거든요. 그 덕택에. 그러면서 프랑크푸르트를 하위권에서 9위까지 올려놓는데 상당히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안드레 실바 선수는 넣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7위에 놨습니다. 후반기에 임팩트가 좋은 안드레 실바 선수를 7위에 놨고요. 세리아 6위입니다. 네, 6위는 이 선수를 빼놓고 또 올 시즌 세리아를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정말로 파괴력 있는 플레이를 펼쳐줬던 밀란의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 테오 에르난데스. 97년생. 공격 포인트만 하더라도 7골에 3개 어시스트. 리그에서만 6골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사실은 베스트 윙백이 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고젠스에게 베스트에서는 밀렸지만 영입 선수 얘기할 때는 테오 에르난데스 선수를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도 약간 더 높은 순위로 가도 무리가 없긴 해요. 테오 에르난데스 말고 리카 에르난데스가 이적료는 훨씬 더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네. 지금 그런데 보면 활약은 네, 사실 테오가 더 테오가 잘해요. 성공적이죠. 지금. 효율적으로. 자, 이제 분데스리가의 6위입니다. 저의 6위는 터키 갈라타사라이 출신으로 슈투트가르트에서 샬케로 이적을 한 오잔 카박. 네, 센터백입니다. 네. 20살의 어린 센터백인데 186cm. 신장이 아주 건장하고 또 탄탄합니다. 네, 그래서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고 전체적으로는 제공권도 매우 좋고 순발력도 있고 파워도 있고 순간적으로 쫓아가서 태클을 하는 태클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센터백 자원입니다. 뭐 가끔 김민재 같은 성향도 있어서 네. 치고 들어가서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공격 가담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선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20살 치고는 상당히 미래가 기대되는 자원을 지금 샬케가 잘 데려왔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 오장 카박 선수의 활약은 좋았다. 6위에 저는 랭크를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섰고 세리아의 5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리아의 5위는 베로나의 피를로, 베로나의 부스케츠 뭐 이런 활약을 맞아요. 해냈던 소피앙 암라밭 선수가 5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리그 전체 베스트 할 때 제가 중앙 미드필더 주전으로 기억나요. 놨던 선수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순위에서도 높은 게 정상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5위를 차지했고 이 선수는 원래 클럽 브리헤로부터 베로나에 임대가 됐다가 1월 이적 시장에 베로나가 완전 영입을 했어요, 이 선수를. 근데 완전 영입을 하자마자 피오렌티나로 넘겼어요. 네. 그리고 피오렌티나가 다시 베로나에게 재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결국 한 시즌을 베로나에서 다 뛰었고 다음 시즌부터는 피오렌티나에서 뛰게 되는 거죠. 이 선수가 없는 중원을 이제 다음 시즌에 베로나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거 생각을 그거 많이 봐야 해봐야죠. 되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분데스리가 5위요. 분데스리가 5위. 지난 그 분데스리가 베스트 11 할 때 하키미 선수를 네. 선정을 했는데 하키미 선수가 공격 포인트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부분을 높게 사서 배치를 시켰습니다만 그때 같이 놓고 고민했던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벤자민 파바르 선수입니다. 슈투가르트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 됐다가 슈투가르트에서 계속 뛰고 그리고 이제 올 시즌부터 바이에른 뮌헨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때는 플리식 같은 유형도 그런 유형인데 그런 선수는 넣지 않았는데 이번엔 넣었어요. 파바르 선수는 사실 3,500만 유로의 이적료였거든요. 리카 에르난데스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적료를 받고 네. 왔는데 리카 에르난데스는 사실은 이적료 값을 못했고 이 파바르 선수는 이 이적료 치고는 훨씬 기대치 이상의 활약을 오른쪽 수비에서 주로 배치가 돼서 오른쪽 수비에서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는 뭐 파바르 선수가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 팬들 아시다시피 공수에서 아주 본인 해줄 거 다 해주고 적절한 또 공격 지원 크로스
그런 부분에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오른쪽 수비 역할을 해줬다. 5위에 파바르 선수를 배출시켰습니다. 벤자민 파바르 5위였습니다. 자, 이제 4위 세리에아. 네, 인테르 밀란 대 헤타페의 유로파리그 경기를 제가 새벽에 봤어요. 근데 흐름이 인테르가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네. 헤타페가 사실 한 전반전 한 중반까지도 잘했는데 이 선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한 원더골이 나오면서 헤타페가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꼬였죠. 로멜루 루카쿠 선수입니다. 네, 미코스는 루카쿠. 맨유산. 또 적용이 되네요. 첼시산. 아, 첼시가 원조죠? 네, 네. 첼시산으로 뭐든지 해볼게요. 첼시가 원조. 첼시가 원조인 게 많죠, 되게. 또 키퍼도 딱 그래서 쿠르투아 최고의 활약을 펼쳤잖아요. 올 시즌에. 루카쿠 선수가 오늘 새벽 말씀드렸던 그 헤타페전 골까지 포함해서 총 모든 대회 30골, 리그에서만 23골, 그리고 총 5개의 어시스트, 리그에서는 2개의 어시스트. 그래서 이 정도 스탯이면 사실은 이보다 높은 순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건데, 근데 루카쿠 선수는 워낙에 또 거물이고 하니까, 아이 그래 이 정도는 뭐 기본으로 해야지라는 네. 생각도 조금 들어서 그냥 4위에 놨어요. 알겠습니다. 루카쿠 4위에 놨고요. 분데스리가 4위 들어보도록 할게요. 분데스리가 4위. 바이에른 뮌헨에서 올 시즌 3,500만 유로. 아 싸다 그 정도면. 다시 되돌아온 도르트문트로 마츠 훔멜스. 네. 제가 홈멜스. 분데스리가 비스트 11에도 났지만 뭐 올 시즌에 마츠 훔멜스는 마츠 훔멜스답게 플레이했다. 여전히 이제 기량 하락하지 않고요. 자신의 기량 다 보여주면서 뭐 따로 이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훔멜스 최고 활약을 해줬다. 훔멜스를 4위에 배출시켰습니다. 도르트문트가 만족하는 훔멜스를 4위에 놨습니다. 자, 이제 3위 올라갈게요. 네, 아까 제가 번에서 83년생 프랑크 리베리 선수 얘기를 했는데 리베리의 형입니다. 1981년생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네. 3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LA 갤럭시에서 뛰다가 1월에 AC 밀란으로 정말 오랜만에 되돌아와서 1월부터 이후에 스탯이 11골, 5개의 도움. 아까 제가 무사 바로우 선수 9골 넣어도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반 질라탄 시즌 선수는 11골 넣었어요. 그 가운데 리그로만 따져도 10골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 선수가 3위에는 들어야 되느냐? 밀란이 팀이 바뀌었어요. 밀란의 올 시즌은 질라탄 이전과 질라탄 이후로 나뉩니다. 질라탄 선수가 오면서 다른 동료 후배 선수들의 하고자 하는 어떤 투쟁심 이런 것도 올려줬고 팀의 퀄리티 자체를 크게 향상을 시켰어요. 분위기와 스타일 네, 모두. 그래서 밀란이 사실은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10위권 바깥으로 있었던 시간도 꽤 있었던 팀인데 그래도 질라탄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이제 상위권이 됐죠. 물론 지금 최종 순위 6위도 밀란 팬들에게 뭐 이게 만족스러운 순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마치 그 맨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데려와서 바뀐 것처럼 질라탄 선수의 밀란에서의 역할도 지대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주 화제의 경기도 하나 있었어요. 호날두 선수와 정말 또 오랜만에 네. 질라탄의 팀과 호날두의 팀이 제외해서 질라탄의 팀이 또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그래서 또 국제적인 또 화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질라탄 선수 3위보다 역시 또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1, 2위 선수들 또 끌어내리기도 좀 그래서 3위에 놨어요. 알겠어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데스리가 3위. 분데스리가 3위. 파리 상제르맹에서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크리스토퍼 은쿤쿠입니다. 1,300만 유로. 가격도 뭐 어우. 나쁘지 않죠. 어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한 경기에서 또 4개 어시스트를 기록한 경기도 있었고 올 시즌에 리그 5골과 15개 어시스트. 선발로 나서던 또 교체로 나선 경기도 꽤 많아요. 그 위치도 아주 멀티플레이 역할을 잘해줬어요. 왼쪽 미드필더 역할을 하던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하던 뭐 오른쪽 윙포워드 3톱에서 윙포워드 역할을 하던 진짜 어떤 역할을 나겔스만 감독이 맡겨도 은코쿠 선수가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플레이를 해줬고 그리고 상당히 기본기도 좋고 또 스피드도 있고 돌파력, 패싱력 많은 부분에서 육각형 어떤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자질을 많이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은쿠쿠 선수는 상당히 좋은 영입이 됐다. 그래서 나겔스만 감독 같은 스타일이 계속 전술을 많이 바꾸고 멀티플레이어를 중시하고 이런 체제에서 은쿠쿠 선수는 아주 라이프치히에게는 효과적인 영입이 됐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3위에 은쿠쿠 선수를 배출시켰습니다. 네, 라이프치히의 은쿠쿠 선수였습니다. 세리아의 2위. 세리에 2위요. 이 선수도 아탈란타가 배출한 올 시즌 세리에의 최고의 스타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데이안 쿨루세프스키 선수. 쿨루세프스키 선수도 제가 전반기 때는 베스트 11에 넣었던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후반기 이제 제가 와서 지난번에
선정할 때는 디발라 선수도 넣어야 되고 이제 호날두 선수도 넣어야 되고 이제 들어올 선수들이 좀 많아지는 바람에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빠졌습니다만 그럼에도 쿨루세프스키 선수는 올 시즌을 정말 빛낸 젊은 선수인데요. 2000년생. 네, 2000년생이고 아탈란타에서 이제 파르마로 임대 와서 뛰었지만 반은 그랬고 그 다음에는 유벤투스가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또 파르마로 또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파르마에서 이제 한 시즌을 뛰었고 다음 시즌부터는 유벤투스로 갈 선수인데 올 시즌 스탯만 하더라도 10골에 8개의 도움. 2000년생 선수가. 그러니까요. 대단하다고 봐야죠. 나이 대비. 그런데 이 선수는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시즌 세리에A에서 창의적인 패스, 어시스트 패스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이 쿨루셉스키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패싱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고 여기에 개인기, 뭐 직접 또 골을 터뜨리는 슈팅에 이르기까지 정말 앞으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성장할지는 굉장히 유벤투스 팬들도 지금 기대가 클 거예요. 스웨덴 팬들도 마찬가지고. 유벤투스가 사실 아르투르 선수도 바르셀로나로부터 데려갔고 다음 시즌에 유벤투스의 미드필드진이 또 어떻게 재편이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아마 흥미로울 겁니다. 미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분데스리가 2위요. 분데스리가 2위, 프랑스 리그에서 분데스리가로 입성한 프랑스 레전드 릴리앙 튀랑의 아들 마르쿠스 튀랑. 마르쿠스 티랑. 멘셴글라드바흐로 와서 정말 왼쪽 윙포드 역할을 이제 주로 맡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수 역할도 이제 수행한 적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아주 파괴력 있는 돌파력 또 양발을 아주 또 잘 씁니다. 이 선수가 양발을 활용한 드리블링, 돌파, 움직임 또 득점력 득점도 리그에서 10골을 넣었어요. 이 마르쿠스 튀랑 선수의 활약 이것이 멘셴글라드바흐가 그래도 끝까지 4위를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플레 선수도 물론 공격에서 큰 역할을 했지만 마르쿠스 튀랑이 영입이 안 됐다면 그러면은 멘셴글라드바흐의 4위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공격에서 큰 파괴력을 보여줬던 마르쿠스 튀랑 선수를 2위에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세리아의 1위. 1위 10위권 안에 든 선수들 가운데 가장 덜 유명한 선수일 수도 있어요. 이 선수는. 특히 제가 이번에는 정말 1위 한번 시켜주고 싶었던 게 네. 일부 리그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년에 와서 일부 리그에서 좀 떴다. 그것도 아주 떴다는 아니고 좀 떴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일단 스탯을 말씀드리면 21골 7개의 도움. 팀은 사수올로. 프란체스코 카프토 선수에게 1위를 드리겠습니다. 네. 10위권 안에 들었던 다른 선수들처럼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번쩍번쩍 유망주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질라탄도 나오고 뭐 루카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선수들처럼 거물 소리 들은 적도 없지만 이 선수가 87년생이에요. 네. 87년생인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근년에 와서 좀 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많아서 많은 골을 넣기 시작하면서 이 선수가 이제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올 시즌 사수올로가 또 8위를 차지했는데 네. 지난번에 그 세리에 베스트 말씀드릴 때도 제가 공격 3인방이 대단했던 시즌을 보냈다. 그러니까 베라르디 선수도 있고 또 보가 선수도 있고 그리고 카프토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인방이 모두 사실은 공격 포인트가 많아요. 그런 와중에 사수올로도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87년생의 비교적 무명 선수가 21골에 7개의 도움을 했고 여기서 또 꼭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득점 순위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에서 페널티킥 비중이 가장 작은 선수예요. 오, 이 선수가. 그래요? 21골 중에 페널티골이 2골밖에 안 돼요. 저는 1위에 놔주고 싶었습니다. 내년에 네. 더 만개할 수도 있겠네요. 이 선수가 아마 이탈리아 대표팀 선수로 뛸 수 있으면 이 선수에게는 아마 그게 최후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그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봐야겠지만. 네. 네. 자, 이렇게 세리아의 1위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분데스리가의 1위. 네, 분데스리가 1위는 왜 이 선수 안 나오지? 네, 이 선수 여기다 넣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 영입에도 불구하고 큰 임팩트를 줬던 엘링 홀란드입니다. 홀란드. 네, 짤츠부르크에서 도르트문트로 와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엄청난 페이스였죠. 그렇죠. 득점 페이스. 네. 겨울 이적 시장에 들어와서 13골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기록을 했는데 코로나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그 페이스를 그대로 끌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공백이 홀란드 선수를 약간 주춤하게 하는 뭐 그런 원인도 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랬으면 좀 너무 외계인적 기록이 나오는 그럴 거 수도 있었겠죠. 일단 1위에 놓은 것은 뭐 전적인 기록도
후반기 활약만 놓고 봐도 좋긴 했지만 이 선수를 돌트문트가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1위. 센세이션이죠. 네. 잡은 거 자체가. 예, 잡은 것 자체가 1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폴란드 선수의 영입을 1위로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데스리가 세리아 베스트 영입 탑 10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또 19, 20 시즌 한 해 농사 잘 지은 팀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또 영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막 이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0-21 시즌은 과연 어떤 선수가 활약을 할지 그리고 어떤 팀이 한 해 농사를 잘 지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주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